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래 일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단기계약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영상은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1개월 이상은 일해야 됩니다. 1개월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8월 14일부터 일했으면 9월 13일까지는 재직해야 1개월이 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 돼야 돼요. 따라서 상용직으로 깔끔하게 1개월 채우고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는 것이 훨씬 깔끔합니다. 두 번째, 사장님이 재계약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장님, 저는 빨리 실업급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 연장은 싫어요. 그냥 퇴사할게요. 이렇게 흘러가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계약은 어려우니 이번 달까지만 고생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이런 식으로 말해야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녹음하거나 카톡이나 문자 등을 확보하시면 되고요. 계약 만료 통지서를 받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한 다음에 실업급여 받을 사람들은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동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겠죠. 일을 너무 잘하면 사장님이 한 달만 쓰려고 했는데 더 해줘. 일 너무 잘하네. 더 근무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획했던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뿌리치고 저 안 됩니다. 나갈게요 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일을 적당히 못하는 경우가 더 유리할 텐데 일을 적당히 못하고 일부러 재계약 거부를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 이건 좀 제도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재계약을 거부당하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일을 너무 잘할 필요는 없겠죠. 세 번째, 근로시간은 최대한 주 40시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4년 기준으로 63,104원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고요.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래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 조금이라도 쉬었다가 공백기간이 있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상한액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한액 받긴 좀 어렵고 그냥 하한액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한액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하한액이 아닙니다. 10년을 주 40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단기계약직으로는 20시간만 일하고 퇴사한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소정근로시간이 비례해서 하한액이 설정되기 때문에 단기계약직을 알아볼 때는 최대한 주 40시간 이상 되는 곳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3% 공제하는 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형식적으로 3.3%를 공제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가능합니다. 단, 더 각별히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시급받고 일하는데도 3.3%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법이고 본래는 4대 보험 다 가입해야 합니다. 내가 3.3%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고 들어갔어도 내가 먼저 요청하고 들어갔어도 그래도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3.3% 단기계약직 근무했던 기간을 소급해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업주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소급 가입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고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도 내야 합니다. 그럼 사업주는 내가 실업급여 받는 거를 좀 방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꼬우니까요. 분명 3.3% 공제하는 거에 동의하고 들어왔으면서 이제 와서 4대 보험 해달라고? 열이 받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사업주가 반대해도 4대 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주는 이런 식으로 방해할 수 있겠죠. 나는 재계약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싫다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4대 보험 소급 가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반드시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장님의 재계약 거부로 내가 퇴사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꼭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업주가 거짓말을 해도 나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했습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죠. 5번째, 부정수급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지인 카페에서 한 달 근무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 될 것은 없죠. 이론상 가능합니다. 실제로 내가 일을 하면 아는 사람 카페에서 일했어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는 사람 가게에서 한 달만 일해줄 사람이 필요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계속 채용할 사람을 뽑았는데 한 달 써보고 다시 채용하려고 했는데 너무 일을 못해서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4대 보험만 올려놓고 실제로 출근은 안 해도 그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완벽한 부정수급이고 위험합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통신사 기지국 조회나 교통카드 기록 등을 통해서 실제로 사업장에 출퇴근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사대보험만 올려놓고 실업급여 받는 것은 사업주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부정수급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네, 여기까지 주의해야 할 점들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일이 없도록 좋은 직장 구해서 오래오래 일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구직 활동에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